상상해 보십시오. 800명의 병사가 10만 대군을 향해 돌격합니다. 미친 짓처럼 보이죠? 하지만 장면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삼국지 최고의 전투 중 하나인 합비 전투를 순수하게 전술적 관점에서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무모한 돌격 아닙니다.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먼저 장료가 직면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합비성의 수비군은 단 7,000명, 반면 송권이 이끄는 오나라 공격군은 무려 10만 명입니다. 병력 차이만 무려 14배에 달하죠. 더 절망적인 건 조조는 지금 한중에서 장로와 싸우고 있어서 구원군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장료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합니다. 장기전, 식량 부족, 농성전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장료는 깨달았습니다. 이길 필요가 없다. 지지만 않으면 된다. 바로 그때 조조의 밀서가 도착합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장료와 이전은 성 밖으로 나가 싸워라. 악지는 성을 지켜라. 처음 보면 이상하죠. 왜 조조는 약한 병력에게 강한 적을 치라고 명령한 걸까요? 여기에는 조조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장료가 방어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사기였습니다. 10만 대군 앞에서 성 안에 웅크린 채 버티기만 한다면 공포는 병사들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졌을 겁니다. 전투는 시작도 전에 무너지는 셈이죠. 두 번째는 주도권 상실입니다. 장료가 움직이지 않는 순간 전장은 전부 송권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적이 싸움의 흐름을 마음대로 조종하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송권군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성 무기를 만들고 배치를 끝내고 완벽한 공격 준비를 마칠 때까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게 되죠. 결국 방어만 하는 전략은 천천히 확실하게 패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조조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이 준비할 시간을 주면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적이 완전히 준비하기 전에 한 방을 날려라. 상대를 숨 돌리게 두지 않고 공성 장비가 갖춰지기 전에 가장 아픈 곳을 먼저 치는 것. 그게 조조가 바라던 전장의 흐름이었고 장료가 그대로 이뤄낸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공격해야 할까요? 장료는 새벽을 선택했습니다. 왜 새벽일까요? 여기서 대군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10만 명의 대군은 하루 만에 진영을 완벽하게 갖출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한꺼번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선봉, 본대, 부군이 며칠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착하기 때문이죠. 진영이 완전히 갖춰지기까지는 최소 3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10만 대군은 하루 만에 진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움직이면 진영을 세우는 데만 며칠이 걸리고 병력과 보급을 정리하고 지휘체계를 정돈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 무렵은 언제나 가장 허술하고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입니다. 장료는 바로 그 틈을 정확히 노린 것입니다. 첫날 밤, 이때가 가장 취약합니다. 10만의 병력이 막 도착해 진을 정비하느라 정신이 없고 경비체계도 아직 제대로 서지 않은 혼란의 시간대죠. 피로와 방심이 겹치며 전력은 크게 떨어지고 바로 그 틈을 찌르면 작은 병력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왜 하필 800명일까요?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면 안 되나요? 장료가 800명을 선택한 데는 명확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기동성입니다. 800명의 정예 기병은 적진을 빠르게 뚫고 들어갈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부대는 이런 유연한 움직임이 불가능하죠. 한 명의 장수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입니다. 특히 전투 초반처럼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야 하는 순간에는 지휘관이 직접 눈으로 보고 즉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모가 중요하죠. 800명은 장료가 전장을 완전히 장악하며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숫자였습니다. 7,000명 중에서도 장료는 최정예만 골라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병사가 아니라 수많은 전장을 겪어온 진짜 백전노장이었죠. 위기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장료가 내리는 명령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오히려 충격이 더 큽니다. 저것들이 감히 우리에게 돌격을 10만 대군이 오세를 믿고 느긋해 있던 그 순간 소수의 병력이 두려움 없이 달려드는 모습은 오나라 병사들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 예기치 못한 반전이 바로 공포와 혼란을 배가시켰습니다. 6,000명 이상은 반드시 성을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성벽과 보급로, 후방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병력을 한 곳에 묶어두면 전투에서 기동력과 공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방어와 공격, 기동과 보급 모든 것이 적절히 맞아야 장류가 계획한 완벽한 전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전투를 복원해 봅시다. 시간은 새벽,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가장 어둡고 조용한 시간이죠. 오나라 병사들은 어제 행군의 피로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보초들마저 졸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장료와 800명의 정예 기병이 성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장료는 외곽을 공격하는 쓸데없는 우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로지 목표, 송권의 중군 막사에 향해 있었습니다. 외곽의 소규모 병력 따위는 무시하고 정면으로 적 지휘부를 노리는 참수작전을 감행한 것이죠. 한 방으로 적의 중심을 흔들고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지휘관을 위협하면 단순히 한 명만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장의 중심을 잃은 병사들은 혼란에 빠지고 사소한 명령 하나에도 흔들리기 시작하죠. 지도자가 위태로운 순간 전체 병력의 사기와 질서는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장류는 바로 이 심리를 꿰뚫고 적의 중심을 직접 겨냥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감히 싸우지 못했습니다. 장류의 돌격과 위험 앞에서 수많은 병사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고 마치 움직일 수 없는 그림자처럼 제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전장은 침묵했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의 사기와 의지는 완전히 꺾여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이해해야 합니다. 장류의 진짜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포였습니다. 심리전이었죠. 생각해보세요. 10만 명의 병사 중에서 실제로 장료와 800명의 돌격을 직접 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기껏해야 300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99,700명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 중 실제로 장료를 직접 마주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 고작 몇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수많은 병사들은 전장을 채우고 있었지만 장료의 위험과 결정적인 움직임은 극히 소수만이 체감할 수 있었죠. 그 몇백 명이 전하는 공포와 혼란이 결국 전체 전투의 흐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전장을 직접 본 사람은 적어도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료가 송권을 거의 죽일 뻔했다. 그 이야기는 병사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순식간에 적 전체에게 긴장과 공포를 심어주었죠. 전투가 끝난 후에도 그 소문 하나만으로도 송권군의 사기와 자신감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오나라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나오면 장료가 또 돌격해오면 어쩌지? 그 공포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장료의 목표는 이미 달성된 셈이죠. 적군은 앞으로 10일 동안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병사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장료는 시간을 확보하고 전투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왔습니다. 단 한 번의 돌격으로 그는 적의 마음까지 장악한 것입니다. 송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철수했습니다. 장료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출격합니다. 적이 방심한 순간 빠르고 정확하게 중심을 겨냥하며 전장의 흐름을 완전히 자신 쪽으로 가져오는 장료의 전략. 그 한 번의 움직임이 이미 흔들리고 있던 적군에게 마지막 압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료가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단 하나,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중도반단하게 남겨두면 적은 다시 회복하고 반격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투를 한 번에 결정짓고 승리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장료의 전략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송권이 다시는 합비에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결과 이번 전투 이후 오나라군은 수년 동안 합비를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치열한 전투가 오랜 평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장료의 결단과 용기는 단순한 전투 승리를 넘어 수년간 지속될 안정과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이것이 바로 장료가 승리를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첫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모든 판단을 지배했죠. 둘째,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진영이 허술하고 방심한 적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셋째,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적이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을 노린 기습이었습니다. 넷째, 정예 병력만을 골라 800명으로 움직였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경험 많고 강인한 병사들이었죠. 다섯째, 참수 전술로 지휘부를 노렸습니다.
핵심을 타격하여 전투의 흐름을 단번에 뒤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전을 활용했습니다. 공포를 극대화하여 적의 마음까지 장악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졌을 때 7천의 병력으로 10만을 제압한 전설적인 승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장류의 돌격은 결코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용기만으로 돌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이 철저하게 계산된 전술이었습니다. 적의 위치와 약점, 병력 규모와 심리 상태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한 걸음, 한 움직임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기에 소수의 병력으로도 거대한 적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